네, 지난 그 해의 4월을 생각하면 지금의 그 하락폭은 기회가 될 것인가? 이것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약세 속에 오늘 관련 ETF와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입니다.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쉽지 않죠. 오늘 뭐 국제 수익률 4개월 내 최고, 증시, 달러, 국채 약세, 셀 아메리카, 미국 자산 회피하는 모습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궁금합니다. 네. 어제 보면 뭐 필요했던 숨고르기 네. 국내 증시 플러스권을 13일 만에 내줬는데 코스닥은 올라서 좀 키맞추기가 보여졌잖아요. 네, 좀 오늘은 어제 그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네. 또 많이 떨어진 거 보고 오늘 어떻게 되는 거냐? 네, 투심 위축 어느 정도 오늘 될 것이라고 보세요? 다행히 야간 선물 보면 어제 밤 저도 저녁 먹다가 깜짝 놀라서 전쟁 났나 싶기는 했었습니다. 뭐 물론 전쟁의 가능성이 지금 조금은 있는 상태라서 저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 어젯밤 그 엄청난 변동성 대비하면 야간 선물은 그래도 양호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. 미국 시장도 역시나 뭐 당연히 국채 금리가 튀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은 좀 변동성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. 우리 과거 사례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항상 기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. 이번에도 그런 것 같고요. 근데 또 이제 막상 우리가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한 복판에 들어오면 과거 일을 사실 잘 잊는 케이스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은 사실 뭐 나토랑 미국이랑 전쟁까지 간다면 이건 뭐 사실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뭐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. 결국은 잘 봉합이 된다. 이번 주 뭐 다보스 포럼에서든 어제 또 그런 코멘트가 나왔기 다보스 포럼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된다면 이번엔 또 결국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사실 이번에 나왔던 지정적인 리스크,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NK 트레이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다 과거에 우리가 한 번씩, 한두 번씩 다 겪어봤던 재료들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잘 해결이 되었다라는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어요. 여기서 더 확장이 된다면 완전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결국은 잘 해결이 된다라고 보면 종목들은 뭐 시장은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. 다만 이제 올라올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 것이냐 그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뿐만 아니라 1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러셀 2000이 S&P 500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계속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국은 개별주들이 이제 시장 중심의 대형주라기보다는 이제 좀 실적 좋고 가치 좋은 종목들, 퀄리티 주식들이 더 좋은 부분들이거든요. 이제 우리나라도 워낙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현대차도 계속 5배, 6배였던 종목이 이제 10배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라고 봐요. 언제든지 급격한 상승 뒤에는 좀 파괴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시작한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종목장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네.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? 또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, 또 유럽은 보복에 대한 또 언급의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는 이러한 하락장 이후에 그럼 올라갔던 그런 기회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올라갈 것인가? 자, 반도체, 로봇, 그 다음 타자는 또 원전 전력이 될까? 네. 좀 국내 업종의 좀 흐름을 좀 살펴주세요. 말씀하셨던 어제 원전도 사실 개별주들까지도 다 같이 한국전력이라던가 뭐 보성파업텍이라던가 원전 개별주들까지도 원전 관련 주식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.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는 양호했었고요. 조선이 어제는 좀 조정 나왔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1분기,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,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2차 전지까지도 이제는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양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. 아래에 있는 주식들이 또는 1분기 실적이 4분기, 1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됐던 종목들은 좀 더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위에 있는 종목들이 다 우르르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종목들한테 키를 맞추기보다는 눈높이를 맞추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위에 있는 종목들은 좀 내려오는 그러면서 키 맞추기를 확률이 높겠죠. 더 멀리 가려면 지금의 올라가는 한쪽으로 쏠려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야 좀 위에서 판 사람들이 또 다른 종목들을 매수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또 올라온 종목들을 또 매도해서 더 좋은 주식들을 또 매수하는
그런 이제 좀 뭔가 수급적인 선순환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이제부터 1분기, 4분기 실적 시즌부터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할 텐데요. 거기서 네네. 어떤 코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증시 이야기를 좀 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정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. 이제 그 이상이 될까봐 우리가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관리를 잘 하자.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어떤 종목 보세요? 일단 지금은 편안한 거는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좀 편안한 거긴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이제 확실히 좀 좋은 밸류를 더 가져가겠지만 PER이 이제 거의 도요타 밸류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러면 조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제 때마침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이 된 것 같고 이 구간만 잘 버티면 뭐 한 달 조정을 줄지 일주일 조정을 줄지 뭐 2달 조정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조금 조정을 준다면 추가 매수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현 시점 레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분명히 자동차 판매로 인한 수익성도 좋지만 미래 실적에 대한 것도 우리가 땡겨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들 정말 오랫동안 현대차 주주들은 고생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회수를 하는 구간이지 않을까 또는 이번에 못 산 분들은 아마 조정이 오면 추가적인 매수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방산 관련 주식들이 당연히 오늘은 조금 시장에서 곽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선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조선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2024년도 수주 받았던 그 선적이나 엔진에 대한 성과가 작년 4분기 아직 발표 안 한 작년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좀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실적 개선세 종목들로 좀 포장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이쪽도 좀 조선, 방산 그리고 말씀드렸던 원전 그리고 좀 반도체 섹터들이 좀 많이 밀린다면 분명히 좀 추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는 신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리고 현대차도 말씀해 주셨고요. 네. 예. 주식의 고속 질주를 좀 탑승 못했다면 현대차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그 숨고르기 때 같이 좀 탑승하는 전략도 좀 괜찮다라고 해주셨고요. 아까 방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불안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장악 구성이 네. 있습니다. 이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면 그 관련된 종목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. 현대로템이 오르고 또 어제는 한화유로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. 네. 혼조세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제 하락은 사실 뭐 시장이 이거 뭐야 하면서 그냥 다 우르르 바스켓으로 매도가 난 것 같아요. 어제 하락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모두 다 뭐 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뭐 하나가 특정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. 특히 이제 넥스트장에서 그렇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런 대응 없이 또는 뭐 몇몇 증권사는 주문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뭐 제가 제보도 받은 것 같은데 다행히도 많이 반등하고 나서 끝났어요. 그리고 야간 선물도 괜찮았고 미국 시장 반등도 나은 상황이라서 오늘 아침 시장 뭐 그렇게 엄청 조금 뭐 하락 출발해서 시작하긴 하겠습니다만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방산 주식들은 1분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뭐 추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오늘 종목마다 좀 흐름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지정학적인 리스크 나오면 모멘텀도 나온 거기 때문에 네. 오늘은 좀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저희 이렇게 원전, 방산 다 가지고 있고요. 또 그리고 현대차는 1월 14일에 현대차 가지고 있는 와중에 벌써 일주일 만에 두 자릿수의 상승률입니다. 마지막으로 그럼 코스닥이 첫 스닥을 가려면 바이오가 가야 되는 게 아니냐. 네, 좀 이 소외되는 양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. 네, 일단은 어제 알테오젠이 공시하고 나서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사람 투자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하락하고 끝났습니다.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 좀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주식들이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가 워낙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경기 민감 주식들이나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사실 상관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이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느냐도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의 라이센스 아웃,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도 끝났고 4월 학회까지 그 사이에 언제든지 라이센스 아웃도 나올 수 있는 모멘텀 구간이기 때문에
지금 뭐 섣불리 워낙에 아직은 하락 추세들이 거세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좀 바닥입니다.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, 그렇군요. 네, 앞으로 한 1, 2주 정도 상황 지켜보시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한 올해 1분기 정도 끝날 때까지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좋은 바이오들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여러분 함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황요연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과 함께했고요.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